순간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짧은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순간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저는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요. 호주로 이주한 지는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고요. 부모님도 만나고 오랜 지인들을 만나서 책에 대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책 추천도 많이 받았고요.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과 추천책들을 잔뜩 구입해서 연말연시는 밀린 독서를 하며 저만의 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만난 인생의 꿀 같은 좋은 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한 권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토마스 힐란드 에릭선의 인생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직업인 인류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작가가 암을 선고받은 이후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삶의 의미들을 유언처럼 풀어낸 7가지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쓴 책입니다. 특히 다양한 지식들을 그저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학자적인 시선으로 그 의미들을 찾아 서술하면서 천천히 인생의 의미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책인데요. 그가 정리한 7가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 끊기.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는 개별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7가지 챕터를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의미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편견과 고착된 생각들을 이렇게 망치로 깨부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편향되는 사고를 부추기는 생각의 알고리즘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책들을 읽으며 나라는 존재와 상황, 나아가 인생을 커다란 그림 안에서 바라보며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은 저에게 매우 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6번째 인생의 의미인 균형이라는 챕터를 읽으면서 책의 관점으로 본 제 인생은 많은 부분이 균형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균형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이 균형은 개인의 독립성과 집단의 소속감 사이의 균형, 안정과 자유 사이의 균형, 그리고 과거에 뿌리를 두는 것과 미래에 대한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요. 저는 그동안 일과 개인의 균형, 소위 워라밸에 좀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인생 전체가 균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정보들로 채워지는 온라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균형이란 정말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작가의 말을 빌어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실 끊기입니다.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7가지 키워드 중에서 중년에 접어든 저에게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실끊기 부분을 발췌하여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죽음이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읽어드리는 이 챕터 안에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의미, 실끊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혜택은 시간이 느려지는 경험이다. 그동안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실이 시간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감사와 겸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정화되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위기가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식의 위기는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을 제공한다. 내 단순한 가설은 지금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와 화해를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고백과 후회라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더 심각하게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속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간호사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 병동의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몇몇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녀는 바삐 내 시트를 갈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전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다. 상속이나 주택 매각을 둘러싼 심한 갈등,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상사, 부정한 배우자, 배은망덕한 자식 등의 문제로 말이다. 나는 덜 삭막한 연결을 모색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전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이죠. 그녀는 가늘지만 단단해 보이는 발로 시트를 펴면서 노르웨이 남부 억양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죽음은 철학하는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힌두교와 불교의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좋은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죽음의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던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생과 사의 경계가 그리 엄격하지 않다. 주의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그들은 점점 마르고 몸이 건조해지고 활동과 말수가 줄어들고 서서히 호흡을 멈추는 시기가 다가온다. 주변과 화해하고 실이 곧 끊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떠도는 원혼이 아니라 후손을 돕는 조상이 된다. 나쁜 죽음은 인간에게 몰래 다가와서 작별 인사나 속죄할 시간, 무한한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삶을 끝낸다. 다른 이유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쁜 죽음이 다가온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은 너무 적은 사람들이 많다. 20살이든 90살이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장래의식은 순간과 영원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 500년 후나 내일이나 똑같이 죽은 사람인 것이다. 생명의 순환 속에서 당신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생태계에 기여해야 된다.
죽은 육신으로 지구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의 긴 역사에서 하나의 조각이 되었다는 점 말이다. 종교의 핵심은 미신과 폭력이 아니다. 신과 악마,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의 핵심은 그들이 진짜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들과 거대한 세상 속 인간의 의미에 대해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이다. 신들조차 때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고투한다. 북유럽 신들 중 가장 지혜롭다는 오딘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자신의 눈 하나를 희생했다. 종교는 감사와 용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한 방울의 물방울은 주변의 바다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종교 안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더 큰 서사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종교는 우리가 죽어 없어질 연약한 존재, 찰나의 순간만을 사는 한 톨의 먼지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작게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 관한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나를 엮는 장대한 서사 말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진화론의 출발점이다. 이 둘은 공통의 출발점을 가지며 같은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왜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뿐이다. 진화론은 무엇이나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에만 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지점이 과학이 끝나고 종교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좋은 죽음이란 잘못을 보상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 맞이하는 죽음이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들은 내가 살고 있는 장소와 시대에 좌우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남겨진 사람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으로 인해 끊어진 실들이 만든 공백 때문이다. 말리의 인류학자이자 시인인 아마도 함파테 반은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구전 전통은 사람이 죽으면서 지식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현자나 이야기꾼이 죽으면 따라서 과거를 현재, 미래와 연결하는 가느다란 실들이 사라진다. 전통이 죽어가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선교사나 개발업자들이 내 조상이 남긴 모든 것이 무가치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최고, 최신의 문물을 제안한다. 내 모든 역사,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기만 하면 된다면서. 이런 운명에 희생된 문화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작별 인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문화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과거와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래로 전 세계 원주민 중 고결한 장례 문화를 존중받는 이들은 찾기 힘들다. 지구 문명은 자신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 좋은 죽음이 되려면 돌볼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셰익스피어와 베토벤, 제멜바이스와 플레밍, 젤라또와 흐르는 시냇물, 2023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7,000개의 언어, 발리의 그림자 연극 등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린 도서관처럼 된다면 후손들은 공공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는 탐욕과 짧은 생각으로 자연의 다양성이 빼앗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밭으로 가는 길에 비틀즈 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에는 주름진 노인이 소설 읽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곤궁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통된 목표는 조화와 균형을 경험하고 대합창단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인생은 선형적이지 않고 다중시간적이다. 우리의 수명은 선형적이며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궤적을 따른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삶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삶을 끝낼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몇 해 만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친구의 딸은 10대 후반에 암에 걸렸고 몇 차례의 치료 끝에 21세의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는 삶에 항의하지 않았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후 세상에 작별을 고했다. 아이는 빨리 성장해야 했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생명체의 순환적,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는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간다. 이 문단을 읽는 몇 초 동안에도 우리는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넘어져 라고 외치며 내뿜었던 산소 분자를 흡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고 겹겹이 시체가 묻힌 묘지 아래 풀이 우거진 언덕에 앉아 공상에 잠길 수도 있어야 한다. 세상은 다채롭고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 있다. 세상은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세월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작별을 고하고 그동안 쌓아온 실이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놓아주어야 하는 시간. 나의 생각을 부처님의 생각과 우체부를 참나무와 개를 아기와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와 연결하는 시간. 그래야만 원이 완성된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쓴다면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는 삶이 좋은 죽음에 이른다 라고 쓰겠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이지만 그것이 언제 닥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작가가 4번째 챕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3023년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지금의 나의 삶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과의 연계, 즉 실과 실의 연속적인 공동체적인 자각이 좋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방향인 것이지요. 그렇게 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하는 결정, 지금 하는 생각들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어떤 분은 독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새해에는 큰 결심,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을 꿈꾸기보다는 이 책과 함께 나무와 같은 느린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